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 한강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낮 기온이 정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뭐 22도, 21도 그러는데 말 그대로 조금만 있으면은 정말 여름이 금방 올 것만 같습니다. 대신 일교차가 뭐 밤과 새벽에는 굉장히 좀 크게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는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교차가 생각보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 뭐 보면은 뭐 대규모 유상증자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지를 않나.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HLB의 그 FDA 승인이 결국은 또 보류가 되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로 인한 또 굉장히 또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또 받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문제의 종목인 금양은 상장 폐지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참 이곳저곳에서 지뢰가 쏟아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HLB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사실상 불확실성이 많은 종목군들은 정말로 조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봤어야 되는 종목군들이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얼처구니가 없죠. 고점 구간에서 3조 6천억의 유상증자 발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업이 사실 주식이라는 시장을 발판 삼아서 자본 조달을 하는 거고, 이로 인해 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은 한 번씩 이런 걸 보면 쉽지 않은 게 참 이 바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3월은 계속 조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매매를 하더라도 장중에 엄청나게 센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안에서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횡보나 거래대금 좀 쌓이게 되면 그런 종목으로 매매 대응을 하지, 웬만하면은 매매를 조심히 하려고 했던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하락적인 부분이 사실 한 2주 정도 갔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의 탄핵 일정도 계속 밀리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한 과도하게 이제 조선하고 방산 쪽으로 쏠려가는 수급과, 그리고 태영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흐름 등등이 시장에서 어찌 보면 많은 중소형주들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어요. 또 3월 달은 또 이런 현상이 좀 많은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상패 계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재무가 좀 안 좋거나든지 좀 종목군들이 차트가 좀 우하향 기조에 있다든지 했을 때는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게 또 3월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풀리는 4월, 5월 달 되면 또 증시가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은 삼성전자의 상승인데 미국은 마이크론이 시간의 6% 상승의 폭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기회로 보일지 모른다, 기회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반도체는 지금 추세가 상당히 저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의 하락은 기회로 생각하고, 뭐 당장 월요일 날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월요일부터 보면서 뭐 화요일 정도가 좋은 구간이 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자, 트럼프의 LNG 알래스카 주지사가 당장 내일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대만은, 그러니까 일본은 넘버원으로 우리 하겠다라고 했고, 대만도 오케이 한 상태에서 아시아 3국 중에 한국만 남았으니 한국이 여기다가 LNG 우리 못합니다,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 말 절대 못하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일본이 참 영리한 것이 가장 먼저 가장 큰 돈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트럼프 사업의 동력을 일본에서 만들어주고, 한국은 참여해도 좀 밋밋하고 안 하면 뒤지는, 죽는 이런 모습이라 참 정치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월요일날
한 두 개 정도 종목을 지켜볼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이슈는 제가 볼 때는 태풍의 눈입니다. 아직 어디로 튈 줄 저는 예측도 안 됩니다. 대신 그런 건 있죠. 뭐 지금 당장 뭐 이재명 관련주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김문수를 매매한다든지 이런 거나 계속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이죠, 계속. 주가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탄핵 일정이 잡히고 뭐 진행이 될 때는 아예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운 좋아서 20% 30%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반대로 2, 30% 혹은 반토막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배팅 자체를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대신 그렇죠. 일단은 24일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날 건데 여기서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나오게 된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의 시장이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러게 됐을 때, 뭐 수혜 섹터와 뭐 피해 섹터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아주 서서히 대응을 해볼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과 방사는 굉장히 호재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잘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간밤 미국 증시는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종가상은 들어 올리면서 저점 대비로는 코스 나스닥이 한 1.7%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마감이 되었다. 이 모든 점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즉 4월 1일까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은 바닥 정도는 계속 잡아주려는 시도가 있는 거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뭐 테슬라가 좀 반등을 했고 팔란티어 반등했고 마이크론은 시간의 5, 6% 상승에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시간 외 기준 고점 대비해서는 14%, 16%, 15% 정도 빠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3거래일 연속 2%대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65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항권에 있는 영역이라 더 가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대신 쭉 밀고 내려오긴 또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코스피가 우세한 장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서 코스피 대형주가 맞았을 때 대형주 매매하는 전략으로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하락은 사실 HBM 수율에 대한 부분과 CT증권의 리포트 상에 나왔던 이 피크의 정점이 과거보다 낮을 것이라는 내용 그 외에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상은 이제 38.7%였는데 37.9%가 나와버렸고 다음 분기의 영업이익은 이거보다 낮은 36.5%로 예상을 한다라는 점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떨어뜨린 내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요, 한국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최근 삼성전자를 사 들어오는 거는 그냥 한국 시장을 사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HBM3E가 아닌 HBM4로 다이렉트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하락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이 거침없는 행보 또한 삼성전자의 뭔가의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런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 관심 갖고 떨어지면 매수 박스권 전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매를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좌우지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중국에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샤오미 회장과의 만남은 어찌됐든 전장과 2차 전지 전기차의 이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시 한번 뉴스를 꼼꼼히 체크하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 기준에서 종목들을 좀 보면요. 반도체 기준에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면 단기적으로 이 원형 바닥을 만들고 쭉 돌려 세운 거 오케이 좋다. 120평선 트라이 하고 재차
돌파하고 밑에 중기 이평선 다 깔고 정배열에 올라왔다. 대신 이 구간에 음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10중 8구 저항을 받는다. 이 자리 저항 받을 때는 당연히 파생 쪽은 숏대를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단기 목표가가 되겠죠. 그 전에 떨어지면 이 박스권에서 돌파로 다시 좀 끄집어 올리는 힘이 좀 있을 거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다. 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좋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 추세적으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를 일단은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월봉과 주봉의 큰 추세에서 박스가 돌파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물이 많은 구간들 체크해 놓고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을 때 38,400원, 38,350 혹은 37,500원이라는 이런 구간들을 설정해 놓고 뭐 1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지켜보고 매수로 대응할 수 있으면 매수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 종목군들이 하루하루 이슈가 바뀌고 뷰가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보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이런 거는 대신 확인을 하겠죠. 제가 그런 점이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은 이제 소캠 이슈가 계속 장중에 나오면서 TLB가 좀 강했는데요. 저도 뭐 짧게 매매만 한두 차례 TLB에서는 짧게만 끊어 처음 먹었는데요. 일단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강하게 마감은 됐습니다.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1.5% 정도 밀려 있는데요. 돌파하고 뭐 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밀렸다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대금이 많으니까 그 정도에서 눌림 매매 정도로 일단은 참고하고 보면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산 이어서 알래스카 방산부터 좀 보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조 6천억 유상증자, 현대 로템은 상승이고 기타 전원주는 영향이 없었죠. 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떨어지면 다른 쪽은 그나마 뭐 얘가 유중을 하지 다른 쪽이 유중을 합니까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 오션은 선물로 좀 샀습니다. 월요일날 금요일날 빠졌을 때 선물로 좀 들어가서 반등에 2~3% 정도 뛰기로 얼른 나와버렸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고, 하나오션은 현대 로템이 차라리 그 폴란드 2차 이행 계약을 앞두고 계속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이행 계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악재에 의해서 좀 떨어진다.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떨어진다. 현대 로템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조선의 기자재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122평선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를 좀 기다려서 매매 타이밍을 다 잡아볼래요. 그냥 위에서는 안 잡고 HD 현대 마린과 하나 엔진 그리고 동성 화인텍과 이격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격이 과도하면 첫 이평선 기준에서 61평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봐야 되고, 동성 화이텍은 한국 카본도 마찬가지로요.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45일선에서 첫 반등이 나온 거고, 좀 더 빠지면 이렇게 이평선 구간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도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은 워낙 올라가 있는 종목이라 한 번씩 눌렸다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큰 폭의 조정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조선주가 좀 어려움을 제가 볼 때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래스카 관련해서 그 전에는 넥스틸, 동양철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셌다면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이렇게 종목군들이 셌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셌다면, 최근에는 한택이라는 종목이 강관 이슈를 붙여가지고 거래대금을 꽤 많이 터뜨렸죠. 신규주인데 시가총액이 일단은 3,400억 정도 되는데 유통 물량이 20%뿐이 안 되더라고요.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매우 강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대금이 각각 6,500억, 5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편이다
강한 편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알래스카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자리가 돌파 자리죠.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고 이 터진 게 기준봉이 말 그대로 560억짜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돌파하고 깨졌는데 다시 돌파하고 올렸다. 그럼 여기에는 심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리가. 지지도 하고 저항도 받고 저항도 받고 이탈도 하고 저항도 받고 저항도 받고 물리기도 하고 여기서 다 물려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여기서 이걸 다 잡아먹고 올리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심리가 많다. 이 심리가 많은 자리는 웬만해서는 한 방에 죽지 않는다. 첫 눌림은 받아봐라. 그리고 생각해 보자.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가 살아있다면 이슈가 끝나버리면 아무리 지지와 저항이 좋다 하더라도 이슈가 끝났는데 그냥 차트 무너지고 그냥 끝나는 게 맞죠. 위에서 다 팔아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자 한택은 내일 알래스카 관련된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GS 글로벌이 금요일날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랐습니다. 저도 뭐 여러 차례 매매를 한택하고 둘 다 매매 다 했어요. 얘는 물량 좀 시간에 잡아서 좀 넘어왔는데요. 뭐, 바닥권에서 단기 박스를 만들고 이때 이제 대항고래로 2연상 아마 2연상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상한가 장중 상한가 그래서 단기에 100% 올라온 이 끼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한 거고 2850원 지지만 해준다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장기 평선이니까 이런 고점을 보러 갈 것 같은데 이슈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 이슈가 안 붙으면 여기 깨진 자리 3000 얼마에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바운더리가 좀 굉장히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나름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발판 삼아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정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좁은 공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받아주는 느낌이 나왔고요. BHI도 누군가가 계속 받아주는 느낌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종목은 사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서 이렇게 좀 잡아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은 보유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가면 보유한 물량만 대응할 것이고 여기가 일단 깨지면은 익절가로 일단은 대응한 이후에 다시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권에서 잘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요.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슈도 살아있고 완벽한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이 신고가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싸지만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아직 주가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요. AI 관련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일정이 있고 오픈 AI 관련된 일정과 유럽 페마케 그리고 뭐 로봇 일정 정말로 일정이 많지만 그 모든 거를 다 고민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돈 많이 터지고 한 몇 개 종목에 집중하다가 네,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알아서 그런 일정들을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고민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